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중의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4급 총평뿐만 아니라 5급과 6급도 준비했습니다. 6급이 먼저 편집을 할 수 있어서 6급 총평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난이도는요. 듣기 상 정도였고요. 독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상 정도, 그리고 쓰기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요. 6급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네요. 상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 듣기 출제 포인트. 첫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에 대해서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역사 인물, 역사에 다루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들의 질문을 듣기 전에 정답 후보가 2개 정도라고 이제 미리 선별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문제를 들어야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자, 독해는요. 일부분에서 틀린 문장 찾기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난이도 상상. 그래서 이거는 어법적으로 6대 문장 성문에 맞는 문장을 찾는 문장은 겨우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자성어도 이번 달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100% 어감을 베이스로 하는, 어감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틀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틀린 문제를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감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거의 5급하고 6급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어 빈칸 채우기인데 2글자 단어들을 구분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증명하다, 증명, 그 다음에证实, 이런 2가지의 어휘들이 어떤 언어상에서 호응을 이루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2글자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부분과 4부분에서는요. 중국어에만 쓰는 은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이런 은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약한 역사적인 단어.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의 몇 세기인데 2, 3천 년 전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관한 문제도 나왔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여러분들 약한 건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다면 현지에서 유용하는 단어 혹은 지금 중국에서 관심도가 높은 시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준비하려고요. 시사에 관련된 100개의 지문 등 이런 것들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곧 인사드릴 거니까요.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이런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반 이게 나와요. 그래서 도파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소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반, 샤오페이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거나 관심 높은 시사에 관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선택할 때 연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교재에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출제된 문제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꼭 응용해 주십사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쓰기는요. 이번에는 비교적 쉬웠던 이유는요. 일단은 문제 유형은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10분 동안 문장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필수 단어를 외웠는지, 서술 순서 및 연결하는 방법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락이 많은 문장을 어떻게 요약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단락이 많았어요. 보통 논술문형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 3단락으로 딱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화였기 때문에 단락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의 관건은요. 인물이 총 3명 등장했고 이러한 본문을 10분 내에 각 인물의 내용을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이따 제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서머리한 요약한 쓰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썼어요. 제가 한국어로 전체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썼고요. 이사장님께서 하나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직원들을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남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짱모라는 인물을 부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의 친구가 짱모가 너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다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장님으로 하여금 이 짱모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 그 테스트하는 과정이 그로 하여금 강등시켜야 된다. 그 직책을 좀 낮춰서 일을 시켜봐야 된다. 그런데 며칠 이후에 이사장님께서는 결정했어요. 짱모로 하여금 부사장직을 맡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 일을 듣고 난 이후에 너 짱모라는 사람 테스트해봤어? 라고 하니까 아니, 이사장님이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별다른 잘못도 없이 강등이 된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거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짱모는요, 반전이 있죠. 회사에 엄청난 많은 이익과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드디어 이사장님의 안목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운과 안목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에 기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요, 장모가 혹여나 배반할까 방지를 했었고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할 수 있지. 질 수 있지.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자, 우리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께서 전체 쓰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李老板收购了一家公司，因此导致部分员工离职。留下来的员工中，李老板打算让张默连任副总。李老板的朋友担心张默对李老板不够忠诚，让李老板考验张默，让他降职。几天之后，李老板还是决定让张默当副总。朋友听到这件事情以后，问道：“是否考验过张默？”李老板回答：“并没有。”他说：“只要是正常人在自己被没有理由降职时，都会产生负面情绪。”所以这不能成为判断人的标准。几年后，张默给公司带来了很多利益和机会。朋友夸赞了李老板的眼光，李老板却说这跟运气和眼光无关，只是不怕出错，输得起。其实李老板防止张默的背叛另有准备，在关键时刻，只要不怕出错，输得起，就能赢万难。 여러분, 6급 총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지만 부지런히 꼼꼼하게 교재를 활용하셔서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셔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